이러다 진짜 중국이 삼성 반도체 뭉갠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이 될까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거든요. 2023년 4분기를 보면 TSMC가 61.2%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11.3%예요. 이게 2024년 1분기에는 대한민국이 13%로 늘었고요. TSMC가 62%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CMIC입니다. SMIC 중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요. 작년 4분기에 CMIC이 5.2%였습니다. 5.2%. 그러던 SMIC가 지금 2024년 1분기에는 6%로 올랐었어요. 와, 무섭네요. 무서워. 지금 그 사이에 말입니다. 2등이라고 하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제쳤고요. UMC라고 하는 대만의 업체도 제쳐버렸습니다. 지금 UMC하고는 6%로 거의 똑같은데요. 비중이 뒤에 0.D짜리 수가 CMIC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결국은 말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1위, 2위, 3위, 4위, 5위로 물러났고요. UMC는 지금 4위, CMIC은 3위.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이는 지금 삼성전자는 13%고요. 중국의 SMIC라고 하는 반도체 업체는 6%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이가 크기는 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차이를 좁혀가는 데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장률을 보세요. 지금 SMIC의 지금 1년 새 성장률이 19.7%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 14억 6,230만 달러였거든요. 2024년 1분기가 17억 5,020만 달러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죠. 2억 8,790만 달러가 늘어서 19.7%가 늘었습니다. 20%씩 성장률이 쭉쭉쭉쭉 늘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삼성도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내수 기업들이 있으니까 중국 내부의 수요를 계속 흡수해서 빨아먹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점점 CMIC한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수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성장률이 엄청나거든요. 저는 이 성장률 자체가 결국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게다가 SMIC라는 중국 업체, 이 반도체 업체는요. 지난해 9월에 7나노미터의 칩을 상용화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세계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가. 이게 나노미터라는 게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미터거든요. 굉장히 초미세 공정까지 지금 SMIC는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이게 열기는 대단합니다. 물론 아직 수율이 못 따라오는 건 맞아요. 지금 7나노미터 공정의 수율이 50% 이상 이하라고 하거든요. 수율. 그러니까 생산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제품인 게 수율인데 수율이 50% 이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수율은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제조 원가라든가 실질적인 재료비가 적게 들 수도 있고 생산도 대량 생산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기술력은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기술력이 멀었다
이건 말입니다. 지금의 어떤 분위기대로라면 충분히 삼성전자를 죄송한데요, 뭉갠다는 표현을 써서 근데 뭉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을 보면요. 10년 사이에 253.6%, 2013년에 112억 달러였거든요. 2023년에는 39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53.6%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도 반도체 장비 수입액 늘어난 게 284억 달러입니다. 2021년에는요. 한 해 수입액만 410억 달러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를 블랙홀처럼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투자 장난 아닙니다. 빅펀드를 만들어서 정부가 1기, 2기, 3기, 4기로 만들어서 지금 투자하는 규모 보세요. 2014년에 정부가 25조 7천억 투자했습니다. 2019년에 37조 8천억 투자했고요. 2023년에요. 55조 빅펀드 3기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게 정부가 투자해 주는 돈 있나요? 아니 이번에도 말입니다. 뭐 25조인가 투자를 한다는데 투자가 아니잖아요.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은요 투자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한다니까요. 지금 2014년부터 보면 10년 사이에 지금 몇 조예요? 거의 말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이 쏟아지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야당부터 시작해서 세금 더 내라 그러면서 삼성 잡기를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야당 의원을 보러 삼성 저격수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중국은 보세요. 이대로라면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에게 안 뭉개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시믹 SMIC라는 중국 업체가 삼성전자도 따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좌우로 나누어서 이념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 결국은 됐잖아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나서 경제개혁은 솔직히 물 건너 갔다예요. 야당의 대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용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완전히 물 건너 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개혁은 지지부진해지고요. 정치 싸움만 계속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는요.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집니다. 그것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여소야대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소야대를 선택한 것 결국은요. 대가를 치를 거예요. 선거를 한 국민이 치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만큼 경제가 지금 개혁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비용이 계속 쌓이는 구조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비용이 계속 쌓인다고 그러면요. 나라 국간도 거들나고요. 기업의 국간도 저는 거들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진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로 개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필리핀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중진국, 개도국까지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남미처럼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거의 선진국 반열이었잖아요. 지금은 말레이 대통령이라고 정기톱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개혁하고자 하나 쉽지 않거든요. 그런 최악의 사태 우리에게도 저는 충분히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들 나라 필리핀이든 아르헨티나든 땅도 넓고 자원도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땅도 적고요. 자원도 적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지성인이면서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다가 매일경제TV 대표도 했잖아요. 예, 저는 연세대에서 박사도 받았고요. 겸임교수부터 시간강사부터 겸임교수까지 12년 동안 일도 했습니다. 그런 제 나름대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면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는 됐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퍼주기에 그냥 호응하고 뭐 입법 폭주에 그대로 대응을 한다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무너질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답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 큰 대자에다가 큰 한자입니다. 그런 크고 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잘못했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이 잘못했지만 또 국민이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말입니다. 나중에 뭐 제가 죽고 나서도 이 영상이 남아있다면 이 걱정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걱정이 됐는지 그때 가서 알 겁니다. 근데 그때 가면 늦었겠죠. 이대로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원칙대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반이 튼튼한 나라로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식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이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 오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